반갑습니다. 학생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수학과 과학에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국어라든지 여러분들 영어 이런 언어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 논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 시대 때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본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질을 갖다가 알아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처음에 인간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뒤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외부 환경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사물들과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가 점점 성장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이성, 여러분들 뇌에서의 어떤 체계화된 어떤 지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한번 이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합니다. 자, 인간의 지금 이성입니다.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렇게 사물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추상화하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물들을 다시 추상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 혹은 보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보면 그 우리가 그 일반적인 여러분들 강아지라든지 그런 부분 있죠. 개들이 이렇게 막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은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개, 예를 들어서 복수리 그리고 똘순이 그리고 여러분의 귀요미 뭐 이런 개별적인 강아지들 또는 개들은 여러분 우리 그것을 우리가 추상화해 가지고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떤 사물들에 대한 추상화 이런 부분 우리 개념 보편자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갖다가 추상화하는 부분을 우리는 인과율이다 또는 과학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도 또 일반인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몸이 아프다든지 이러면 병원을 가는 이유가 병의 원인을 밝혀서 그 적절하게 그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따른 물리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어떤 그 몸 상태에 대한 어떤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실들을 그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그 환자분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인과율을 이끌어내어서 처방을 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어떤 물체들이 있으면 어떤 두 개의 어떤 물체 그 지구 밖에 그 우리 달과 우리 지구가 있을 때 달은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죠. 그렇죠? 그 왜 도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돌고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왜 도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그 달과 지구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학적인 법칙, 다시 말해서 이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추상화를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물과 사실들에 대한 추상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물에 대한 추상화 능력을 개념 또는 보편자, 사실에 대한 추상화를 인과율 혹은 과학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라고 하는 부분은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의 총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있죠. 이 세계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겁니다. 자, 이러한 사물과 사실들에 대한 추상화 능력을 우리 이성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죠. 이러한 두 가지 추상화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증적인 영역에서 있죠. 여러분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사물과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과 관련 없는 비실증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라대왕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죠. 어떤 그게 사물이 또는 대상이 되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화를 시킬 수도 없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 인과율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과학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또는 법칙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는 인간의 이성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이러한 이성에서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또 이 추론에는 논증적인 추론과 두 번째로는 개연적인 추론이 있게 됩니다. 이게 논증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 공준, 다시 말해서 모든 정리를 유추시키는 기원적인 최초의 원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H2O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우리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물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근대과학에서 이제 H2O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였고, 또다시 이것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했었을 겁니다. 여기 수소 결합이 아니고 수소와 산소 사이에서 우리가 공유 결합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HH 요 공유 결합에서 요거 O하고 H 사이에 이 물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요 부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게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또 알게 됐고, 또 이러면서 그러면 이 수소 원자 또는 산소 원자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단계까지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양승자,
무엇이고, 중성자가 무엇이고, 또 전자가 무엇인지, 그럼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더 이상 도출될 수 없는 단계까지 최초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기온이 발생했을 때, 이걸 우리는 근본적인 물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있죠. 우리가 수학에서도 어떤 가장 이렇게 쪼개고 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는 공준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연적 추론으로 일어나게 되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 단계 있죠. 이 단계에서 공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어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차이점 이해가 되십니까? 참 수학과 이 과학의 차이점인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논증적인 추론으로 가고 있고, 과학은 개연적인 추론으로 우리가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게 추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부터 우리가 그러면 이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러한 그 사물들의 이게 추상화 능력으로 개념 또는 보편자, 사실들의 추상화로 해서 인과율 또는 과학 법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뇌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뇌에서 지어낸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이 또한 하나의 논쟁이 되었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유명론은 인간의 뇌에서 그냥 지어낸 거고, 그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좀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죠. 이게 복실이라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강아지 그 자체로는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이 개념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그 강아지의 행동 거지를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느낌을 뭐 추억거리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 뿐이지, 그 강아지 자체가 있죠. 그 어떤 실제 있는 그 상황에서 개념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추억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강아지는 실제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강아지도 그 강아지의 내에서는 메커니즘적으로는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외부의 존재, 그 강아지가 그 가지는 체계, 뇌에서 가지는 체계, 인간이 가지는 그 뇌에서 가지는 체계에서만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뇌에서 가지지 않는, 또는 어떤 그 생물의 뇌가 아닌 바깥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이고, 그게 이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이런 부분이 좀 나뉘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인간에 대한 이성을 이야기했을 때 실증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추상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논의해 본다면 실제론과 유명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있죠. 여기 실증적 영역 부분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덕과 법이 있게 되는데, 도덕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다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논리학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